여기는 지금 한번 즐겨보세요. 이 빈 동아지에 뭘 채울 수 있을까? 그거를 상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여기는 그래도 선선한 편, 지대가 높은 것 같아요. 괜찮고 오늘도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신흥국 투자 여행 시작됩니다. 이거 평수가 이 정도면 쇼핑몰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면 자본 많이 들어갔겠다. 이게 아마 해변가라서 이제 강가로 해가지고 아마 이쪽 쇼핑몰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해운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개발의 천지야 이게. 근데 아마 이 하천공사는 맘대로 못할 거예요. 하천공사가 생각보다 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천변 쪽으로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세점 나올 것 같고, 여기 강이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그냥 범람지. 그러면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공원화 시키면 좋은데 아직 그럴 만한 자금은 없을 것 같고, 태생으로 치면은 여기 이제 신석기? 이제 신석기 문화라 봐야 될까?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베트남을 또 가볼 건데 베트남 가면 이제 거기부터 청동기,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던가 이제 태국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철기 문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뭐를 투자하면 되는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여기가 이제 메콩강 야시장이라 해서 제일 유명한 버나가 쪽인데, 여기 앞이 땅이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이 제일 비싼 땅에 투자하는 스타일은 중국이 이런 스타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자리에 비싸게 주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더 비싸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거 아마 다 완공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도 한번 크레인 돌아가는 작업 볼게요. 왜냐면 예전에 보니까 태국도 중국 자본이 들어서 무리하게 건설을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저게 멈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중국 자본의 투자에 좀 약간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이랑 내일 모레 평일이니까 한번 잘 돌아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여기는 라오스의 수도입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제일 비싼 땅인데요. 그런데 이 정도라는 거니까 상상이 가시죠? 다른 지역은 어떨지, 농촌은 어떨지. 여기는 이제 메콩 야시장인데 물론 라오스에서 가장 비싸요. 방비행이랑 루안프라방보다 훨씬 더 비싸서 뭐 그래 저렴하다는 느낌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5만 큐비라고 하면은 1,400 곱하기 5니까 7,000원이에요. 가격이 3,000 큐비니까 한 500원 정도? 실질적으로 여기 슈퍼물가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라오스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시게 되는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뭔가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맥주가 하나밖에 없어, 종류가. 이 라오라는 맥주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 맥주 외에는 왜 없을까 생각해봤더니, 여기가 공산주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라오스는 이제 막 개발되는 나라라서 뭐든지 하나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하면 라오 하나 끝이에요. 이 라오가 맥주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생수도 하고 있고 음료수도 하고 있고 립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라오스의 롯데칠성 이쪽에는 음료수계를 다 장악한 상태고요. 회사는 하나지만 맥주 종류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한 회사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제 라오스는 조금 있으면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으로 이제 뚫리는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들도 이제 개통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중심 관광지가 될 거예요. 그럼 관광지가 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당연히 관광객이 늘면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더운 나라니까 맥주 마시겠죠. 그래서 이 맥주 회사에 투자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나서 맥주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라오를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 왜 라오만 주식 상장을 안 했을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라오스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맥주 가게 지분을 넘기면 해외로 팔아서 이 자본을 만들면 되는데 왜 안 팔았을까 조사를 좀 해봤어요. 나름대로 뒷조사를 해봤더니 1973년에 라오 맥주라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성장하다가 20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분을 좀 줄이더라도 유통망을 가져가서 해외 수출을 늘리고자 라오 맥주, 그 정부에서 했던 선택이 뭐냐면
이 라오 맥주에 대한 지분을 50%로 정부가 줄이고 나머지 50%를 25%로 쪼개가지고 회사에다가 양분해서 지분을 25%씩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상장을 못한다는 거죠. 왜?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전략은 뭐냐면은 50%는 국가가 보유하거나 국내에서 보유하게 되고 나머지 지분만, 그러니까 49% 이하의 지분만 주식으로 상장해서 풀겠다라는 전략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미 벌써 국가에서 가진 지분이 5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상장해서 지분을 내놓는 즉시 국가가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오늘 문을 닫는 날이래요. 보세요. 27일부터 1월 1일까지 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공탕을 쳤어요. 지금 이제 꼬였어. 다시 가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1월 1일 날까지만 여기 있고 1월 1일부터 다시 베트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못 만들게 생겼습니다. 한 번 더 오란 얘기겠죠? 그러면 라오스에 한 번 더 와서 만들도록 할 건데 안내는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증권 계좌라는 걸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나면은 요 바로 위에 산업은행이 있어요. 요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여권을 복사하고 나면은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 증권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바로 즉석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며칠 걸려요. 이메일로 이제 승인 컨펌 메일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HTS를 통해서 주식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려면은 이제 그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다음에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가 따로 있고 주식 계좌에 예수금이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되니까 은행 계좌에만 돈을 넉넉히 넣어두시면 됩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가서 할까요? 제가 지금 말을 답답해서 태국 증권사를 통해서 라오스 주식을 매집할 수가 있어요. 물론 태국 증권사를 통하면 이제 전화, 뭐 이메일로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시장가로 사야 돼서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는 주식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 거래는 우리는 뭐 실시간으로 나올 거 생각하잖아요. 주식 물량이 안 나와요. 그냥 거래 자체가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라오스라는 곳이 아직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6개월 뒤라던가 1년 뒤라던가 5년 뒤까지 와도 아직 충분히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이거를 천천히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괜찮은 기업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라오스 비엔티에 안에 워터파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워터파크가 있는데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 만들었을 거고 이거를 크게 기획했을 거고 여기 자체가 이제 ITCC라고 해서 쇼핑몰도 있고 되게 어떤 회관으로 어떤 킨텍스 같은 곳으로 만든 것 같은데 좀 약간 망한 분위기가 좀 물씬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엄청난 투자금이 불어서 뭔가 막 지어놨는데 막상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파트도 있어요. 대규모 아파트는 졌는데 저는 놀랐어요. 라오스 규모의 굳이 인구 밀도도 낮고 빈 땅도 많은데 굳이 왜 저 아파트를 졌을까? 건축 방식이 되게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굴이라 그러잖아요. 콘크리트 골조 작업을 먼저 쫙 다 올린 다음에 동시에 이제 도색이라던가 내장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두 동씩 짓고 이제 이번에 두 동을 또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지 전체가 완공된 느낌은 아닙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대체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릴 거라 생각을 한 건가? 아마 이거를 산다는 사람은 한국인은 아닐 거예요. 한국인들은 아니고 보통 이제 중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뭔가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숙소랑 아파트랑 콘도랑 여기 이제 놀이공원까지 워터파크하고 쇼핑몰 이쪽 전체를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고
지금은 오늘이 평일인데 오늘 전혀 가동되는 소리가 나지 않은 걸 봐서는 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라오스 주식 중에 시멘트 주식이랑 또 이제 건설 주식이 있는데, 시멘트 주식은 차라리 철도 건설이랑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고속 철도 건설할 때 엄청난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괜찮은 주식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금 건설 쪽 위주로 하고 있는 주식은 좀 지금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GFL이라는 은행인데 은행이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2개 정도가 있고 산업은행으로 불리는 게 하나 더 있어 3개가 있는데, 은행 예금 이자가 8%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예금 넣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라오 BH라고 해서 이건 베트남계 은행이에요. 여기도 보면 BCEL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프랑스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원래는 산업은행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2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 너가 라오스에 거주한다라는 증명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너가 라오스 친구를 데려와라. 일종의 보증인을 데려오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기 라오스 친구 만들어서 같이 데리고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친구를 좀 사귀어볼까? 네, 그런 생각도 있고, 예금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율이 8%가 되니까 100만 원만 넣어놔도 8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괜찮은 편이라 요 재미도 있겠다. 라오스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이 예금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여행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비엔티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터미널, 버스 터미널인데 저는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모습 보세요. 좀 충격이에요.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되게 조그매요. 우리 옛날에 저 경기도 이천 살 때 그 이천 동네 시장 터미널 같은데요. 아직은 발달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지어지고 있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쇼핑몰들이라든가 백화점이 있으면서 이쪽이 가장 혼잡한 번화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시점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 1960년도에 서울 고속터미널 느낌이 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런 모습이구나, 앞으로 10년 뒤 20년 어떻게 될지 같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는 비엔티안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비엔티안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사진 보다시피 여기가 비엔티안 최고의 백화점입니다. 가장 큰 백화점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백화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공실률도 많고 가게들의 제품 자체가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들보다는 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저가 제품을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바로 맞은편에 여기가 지어진 지 4년 5년 만에 지금 새로 지어진 데가 있는데 학손이라는 곳이에요. 쇼핑몰인데 여기는 지금 공실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통 비어있는 상태다. 지금 약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쇼핑몰을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생각보다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쇼핑몰 투자는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좀 싸게 샀을 테니까. 네. 본사? 어떻게 보면 본기지네요. 네, 은남관 쌍망할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의사하고 좋은 의료 환경만 하면 영세한 애들은 디에타르가 이게 다 저기 거에 전부 땅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 사람이 이런 건 이쪽에서 이걸 보시면 타이밍이 더 늦으면 안 될 느낌이 나요. 이제 조금만 더 늦으면 다 알고 나면 이제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만. 근데 이런 늪지대도 비쌀걸요. 없어도 못 살걸요 이거. 여기 보시면 배수 공사도 다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배수 공사가 쫙 돼 있는 모습이에요. 길게 돼서 이렇게 지금 공사가 되게 많이 진척되어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지금 또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찾기 되게 힘들었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꼭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비엔티안에 이제 고속철도 깔리는 곳인데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돼 있고 이제 거의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1년만 지나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보시면 벌써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조금만 되고
이제 철도가 이제 그 복선전철이래요. 이쪽으로 가는 거 오는 거 해서 될 것 같은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국인 최초로 여기 철길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어줘. 잘 찍어줘. 와. 그렇게 성공하는구나. 벌써 철도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전기인데 전기선이 다 깔렸어요 벌써.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금방 되지 않을까. 원래 계획대로는 22년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진행된다라 봐야 되고, 정말 개통됐을 때는 또 한 번에 지도가 바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몸으로 뛰어서 왔는데요. 솔직히 비행기 값도 많이 들었고 호텔비도 들었고 여러 개 들었지만 제 눈으로 이 철도, 태국에서 중국까지 가는 이 철도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고 나서 정말 저는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여기가 1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서 정말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